네, 안녕하십니까. 차태영의 논문 읽어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차태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논문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관련된 논문입니다. 저는 2011년 송구 클럽하우스에 입사한 이후로 지금까지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공동모금의 지원 사업,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보급 사업, 하나금융나눔재단, 우리은행 지원 사업까지 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의 공통적인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되었고, 어떤 것들이 정신장애의 자립생활을 성공적으로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었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부산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신경순 교수님과 송구 클럽하우스 유숙 소장님의 지원으로 함께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성공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저희가 기존의 이론적 배경들을 보면 발달장애인 영역에서는 자립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실천적 함의들이나 연구들, 지원 법률들이 제정이 되고, 또 가족들이나 당사자들이 집단 활동들을 통해서 다양한 이득을 얻어내는 것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반면에 정신장애인 영역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 성공 경험 요인에 대한 분석이나 중고령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 성공 경험에 관한 연구 등 양적 사례 분석 방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의 이 경험적 요인들을 좀 더 널리 보급하고자 질적 사례 연구 방법으로 자립생활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총 4개의 본질적 주제가 도출되었는데요. 나만의 보금자리,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교류, 그리고 재활의 중요성, 그리고 주도적인 삶이라는 4개의 본질적 주제가 도출되었습니다. 네, 4개의 본질적인 주제를 살펴보면 먼저 나만의 보금자리 라는 부분인데요. 나만의 공간, 나만의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긍정적인 의미와 자유로운 생활을 통해서 자립생활에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만의 보금자리를 보면 나만의 공간이 생김으로써 내 공간을 내가 꾸미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내 집이 주는 편안함을 느꼈다고 하고요. 자립생활이 주는 즐거움은 혼자라서 더 잘 지내고 내가 혼자 지내기 때문에 더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 노력하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자유롭게 만들어 먹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주변 사람들의 도움 및 교류는 가족, 친구, 재활기관, 또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해서 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재활의 중요성인데요. 정신재활시설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상생활관리 지원 프로그램들, 취업 지원, 지역 주민과의 만남, 그리고 주말 프로그램이나 저녁 프로그램,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실제 본인의 자립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도적인 삶이라는 부분은 내가 혼자 자립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그렇다면 당연히 노후 준비를 잘 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저축을 하고 나를 더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실천적 정책적 함의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회적 지지체계의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식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소통과 교류가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사회적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고 당사자가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당사자 입장에서 자립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신재활 서비스가
그간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40대에서 60대였습니다. 이 대상자들이 처음 자립을 시작한 시기는 30대에서 50대였는데요. 대부분 자립생활에 대한 준비 없이 바로 자립을 시작하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생애 주기적인 관점에서 연령대별 자립을 위한 정신재활 서비스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복지법에 보면 지역사회 거주 및 통합 지원을 위한 시책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령에 따른 세부 내용은 구체적인 방안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서비스와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고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본 연구는 질적 사례 연구 방법을 통해 현장의 경험을 심도 깊게 분석함으로써 현장에서 유용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찾아보고 연구 참여자들과의 이제 심층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본질적인 고민들을 해보았습니다. 향후 어떤 서비스들이 더 필요할지, 정말 정신장애인들이 원하는 건강한 성공적인 자립은 무엇일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정신보건 영역에서 다양한 자립생활에 대한 연구와 서비스들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논문 읽어드립니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